독일어 하벤 동사라는 게 있어요. 1번 뜻은 가지다, 두 번째 뜻은 완료 조동사, 요 두 가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는 문장을 써보면 Ich sehe etwas, 그럼 나는 본다 어떤 것을. 이거의 과거형 문장은 Ich sah etwas, 그럼 나는 보았다 어떤 것을. 그런데 우리말에는 없는 서양 언어들에 있는 그 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Ich habe etwas gesehen.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본다라는 동사의 원형은 제엔이에요. 제엔. 요거의 현재형은 제, 과거형은 자, 완료형은 habe etwas gesehen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 haben 동사가 완료형을 만드는 조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일어 동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조 haben 동사예요.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너 저거 봤니? 저거 봤어. 이렇게 구두상으로 과거를 말할 때에 이 과거형을 쓰지를 않고 이 완료형으로 과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말로써 과거형을 말할 때 대부분은 완료형을 가지고 과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사용 빈도의 60% 이상이 이 haben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 haben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haben 동사가 나, 너, 그, 우리, 너희, 그들 이렇게 해서 나는 이히, 너는 두, 그는 에어, 우리는 wir, 너희는 ihr, 그들은 지요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Ich, du, er, wir, ihr, sie. 좀 빠르게 해볼게요. Ich, du, er. Wir, ihr, sie. 수업 중 독일어 다시 한번 Ich, du, er. 소영쌤 소리를 조금 더 크게. Ich, du, er. Wir, ihr, sie. 한 번 더. Wir, ihr, sie. 오케이. 요거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요. 따라해 볼게요. habe. 두는 hast. 에어는 hat. wir는 haben. 이어는 habt. 지는 haben. 따라해 볼게요. habe, hast, hat.
haben, hast, hat. haben, habt, haben. haben, habt, haben. 네, 6개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선생님들은 뭐 됐다. 너무 많이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하고 그들은 요 꼬랑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똑같으니까 지우면 5개만 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인칭은 무슨 동사든지 1인칭의 어미는 에로 끝나요. 예. 그 다음에 2인칭의 동사 끝은 항상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3인칭의 끝은 항상 t로 끝나요. 그리고 복수형 1인칭하고 3인칭은 전부 n으로 끝나는데 요 n은 동사 원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복수형 1인칭 것도 지워버려야죠.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뭐뭐다 라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당분간 이거 좀 까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독일 사람 앞에서 너희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할 기회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복수 1, 2, 3인칭은 거의 1인칭, 3인칭은 동사 원형하고 똑같아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동사 원형을 알면. 그리고 복수 2인칭 너희들 어쩌고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1인칭 동사 뒤에는 애가 붙고 2인칭에는 스트가 붙고 3인칭 단수에는 t가 붙는다. 에, 스트, 트.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90%의 단어는 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독일어 동사의 변화가 어렵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완료형이 나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똑같고. 그리고 wir 동사 원형하고 똑같다 그랬죠? wir haben etwas gesehen. 그 다음에 ihr habt gesehen. 그들 동사 원형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haben gesehen 이렇게요. 그래서 독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을 만드는 것은 haben 동사 그리고 소위 요게 pp라고 하는 완료 분사예요. 완료 분사. 그래서 haben 동사 플러스 완료 분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형을 만든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요 설명은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가격을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현금을 이걸 가르쳐 준 선생님한테 수업료를 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이 완료가 뭔지 개념을 잘 몰라서 영어도 잘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제가
현재 완료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좀 덩치 큰 연예인 강호동이 있죠. 강호동. 좀 빼빼 마른 유재석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요거 아침 요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유재석은 8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강호동은 10시에 늦은 아침을 먹었어요. 1시가 됐어요. 한 시가 돼서 우리 개그맨들 중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조그만 친구 누구 있죠? 김재동. 네. 김재동이 와가지고 요거 한 9시 반으로 해두죠. 9시 반. 아무리 유재석이라도 8시에 아침을 먹었으면 1시에는 배가 고파. 김재동이 와가지고 형님들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유재석은 아침 9시 반에 밥을 먹어가지고 지금 점심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럴 때 유재석은 나는 먹었어 라고 과거형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강호동은 여기 하벤 플러스 pp형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고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재의 영향을 아직도 끼치는 것, 그것이 현재 완료형의 정의예요. 자, 유재석이 밥을 먹은 9시 반은 과거고 강호동이 10시에 밥 먹은 것도 똑같이 과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김재동이 1시에 와서 점심 먹을래요? 라고 물었을 때 강호동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밥을 먹은 유재석은 말랐기 때문에 한 6, 7시간 지나야 배가 고파지는 사람인데 아직 4시간 정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아침을 먹기는 먹었지만 과거, 즉 9시 반에 밥을 먹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그 밥 먹은 것이 아직 위에 남아 있어서 현재에도 배고프다라는 걸 못 느끼게 하는 요 상황이 되면 유재석은 이 히압의 게게센해서 나는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밥이 아직도 내 뱃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 점심 먹기에는 조금 일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호동은 10시에 먹었지만 얘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벌써 3시간이 흘려서 10시에 먹었던 유재석보다 나중에 밥을 먹었지만 그것을 나 밥 먹은 지 벌써 3시간이나 지나서 너무 배고파 하면서 과거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즉 한국에 있는 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들이 뭐라고 그 과거하고 현재 완료를 가르쳤냐면 과거는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 끝나버린 일이고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들은 학생은 과거형을 써야 되는지 현재 완료형을 써야 되는지 평생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설명은 50%짜리 설명이고 완료형을 쓸 것인가 과거형을 쓸 것인가의 그 선택은 주관적인 느낌을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강호동보다 유재석이 더 이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안 고프면 그 밥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훨씬 현재에 가까운 시간에 밥을 먹은 강호동은 밥을 먹은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이미 다 소화가 돼버려서 그것은 과거의 일에 불과해. 나는 지금 배가 고파. 그러면 과거형을 쓸 수가 있어요. 즉 한국 선생들이 가르쳤던 거에 이거를 옮기면 강호동이 밥 먹은 거는 요때고 유재석이 밥 먹은 건 요때인데 유재석은 이거를 현재 완료로 표현했고 강호동은 이거보다는 한참 나중에 생긴 사건을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현재 완료를 쓸 것이냐 과거형을 쓸 것이냐는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의사 전달에 불과해요. 그래서 현재 완료냐 과거냐, 과거는 지금이랑 상관없어. 그러면 과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어. 그러면 현재 완료예요. 여기 조금 사무실 저 옆에 가 있다가 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랑 사귀다가 5년 전에 헤어졌어요. 친구가 야, 너 그 여자랑 헤어졌어? 나 헤어졌어. 이 표현을 현재 완료형으로 쓰면 헤어진 거는 5년 전이지만 지금까지도 맴이 아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5개월 전에 헤어진 또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한테 너 헤어졌어? 근데 5개월 전에 헤어졌는데 헤어졌다는 걸 과거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제 새로운 여자를 만날 준비가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즉 과거냐 현재 완료냐는 과거의 어느 시점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시점은 이 현재 완료형을 논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그 남자 5년 전에 헤어진 여자를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헤어져서 지금도 맴이 아프다. 그러면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개월밖에 안 됐어. 아직도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냥 완전히 과거 속의 여자가 되는 거고 이 5년 전에 헤어진 여자는 지금 현재에도 좀 머저리 같은 남자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형도 배우고 현재 완료형도 배우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 항상 지금도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아무리 오래된 과거도 그냥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독일에 가서 엄청나게 독일에서 시험도 떨어져 보고 하면서 어느 날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과거형을 써야 되는지 현재 완료형을 써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서 이게 답안지에 쓸 수가 없어요. 늘 헷갈려요. 그런데 이것, 즉 과거의 일에 대한 주관적인 내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기준을 정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너 이거를 왜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이 현재 완료형과 과거형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영어를 좀 꺼리낌 없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기 쌤 표정이 뭔가 미심쩍은 듯한. 요 강의, 요 5분, 한 10분짜리 요 강의, 어학을 배우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1,000,000원짜리 값어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비웃으시는 건가요? 맞아. 항상 시제에서 되게 네.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맞아요. 봤잖아요. 네. 독일어 시험은 A1, A2 요게 기초 과정이에요. 중급으로 넘어가면 B1, B2 이렇게. 과거에는 B2 과정이 끝나면 영어는 토플 시험 있죠? 독일어에는 데에스하라는 시험이 있어요. 예전에는 B2 과정을 끝나면 요 시험을 봤어요. 보통 독일 어학원에서는 요거 6개월, 요거 6개월 해서 보통 1년 정도에 걸려요. 그런데 한국에서 독일에 가서 대부분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아주 똘똘한 학생들은 바로 붙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어학이 끝나버려요. 독일 대학 입시.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어학 코스가 3, 3, 3, 4, 3, 4, 12 해가지고 1년 만에 대사로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조금 극소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후에 요 시험을 합격을 해요. 보통 2년 반 정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1년을 넘은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넘으면 어떻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 B1까지 마치면 취업 회사에서 독일 회사에서 취업을 시킬 때
원하는 기준이 B1을 그 졸업한 거, 그게 B1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독일의 아우스빌딩이라고 해서 독일은 한 30% 정도가 대학을 가고요. 60% 정도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아우스빌딩이라는 걸 해요. 요게 3년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성악이 아니라 실용음악을 한다. 그건 대학에 실용음악이 없어요. 아우스빌딩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선생님들처럼 치위생사들 말고 일반 간호사들은 대학, 간호학과는 대학이 없어요. 아우스빌딩에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디자인하는 거 우리나라는 대학에 있어요. 그러나 독일은 대학이 없고 아우스빌딩이라는 거가 있어요. 독일은 대부분의 직업은 전부 아우스빌딩을 거치지 않으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치위생사 학과를 졸업하고 갖고 계신 졸업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독일에 그것을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고요. 요 인증을 독일어로 안에어 켄농이라고 해요. 안에어 켄농. 인정을 받으셔서 B1을 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냥 독일에 가서 독일어도 배울 겸 독일 실무에 적응도 할 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경력을 가지고 다시 아우스빌딩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일의 아우스빌딩은 2일 정도는 학교로 가서 이론을 조금 배워요. 그리고 3일 정도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질문 있어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좋죠. 독일은 인간이 만들어낸 천국이라니까요. 독일의 거의 모든 아우스빌딩은 요 3일 동안 직장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요 실습하는 것 때문에 대략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나와요. 그리고 독일의 아우스빌딩은 학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직장의 교육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즉 아우스빌딩이라고 하는 요 교육기관은 회사가 독일에서는 피르마라고 그래요. 피르마. 회사에서 또는 병원에서 호스피탈 회사 또는 병원에서 아우스빌딩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에다가 오더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하니까 그 직원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10명 정도 오파를 주면 이 아우스빌딩은 10명만 뽑을 수 있어요. 학교는 학생 문교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 50명, 100명 이래서 졸업할 때는 지들이 뭐 어디로 가든 그건 학교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나 독일의 시스템은 뭐 회사가 됐든 병원이 됐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직원의 숫자를 알려주고 그 숫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 오파를 준 병원이나 회사에 가서 실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우스빌딩 온 학생들이 10년, 20년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병원 원장 입장에서는 A는 독일 사람이지만 경력이 전혀 없어요. 이제 막 배우는 거야. 일을 거의 못해요. 근데 B는 외국인이지만
그 분야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 있어서 그냥 환자 상태 딱 보면 지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 아우스빌딩 교육기관에다가 이 사람은 더 배울 게 없으니까 그만 다니게 해라. 그리고 병원에서 그냥 정직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B1의 그 독일어 실력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쫙 설명이 나오죠. 그런 정도 어떠한 설명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독일어가 좀 필요해요. 굳이 영어 교과서를 따지자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기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갑자기 팍 올라가요. 그래서 B1까지의 공부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제가 1기 선생님들 경험을 해보면 바쁘고 애도 봐야 되기 때문에 ES 복습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독일어는요, 거의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의 보물섬 같은 나라예요. 독일어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그 취생사 말고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독일어 내가 마스터하면 떼돈 번다 또는 로또 당첨된 거랑 똑같다고 믿고 독일어를 좀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1기 선생님들 보니까 넉 달까지 정신들이 없어요. 헤매더라고. 근데 넉 달이 되니까 이제는 물어보면 대답들을 곧잘 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쌍둥이 엄마도 계시고 막 애 안 봐주는 남편도 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넉 달이 되니까 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서당계 3년에 라면 끓인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넉 달 정도 지금 덕인쌤은 용인에서 여기 오는 거 힘들겠지만 넉 달 정도 참으면 그때부터는 독일어는 재밌어요. 또 하나 그 소영쌤